가보자. 우리가 이제 이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이제 찾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한 적 있지? 한 적 있잖냐? 전개식. 우리 이 학원 맨 처음에 왔을 때 배워요. 공수학상 맨 처음에. A 플러스 B, C 플러스 D 이런 거 전개해 봤잖아.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A랑 B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여기서 반드시. C랑 D 둘 중에 하나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이 AC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AD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BC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BD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묶어진 거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이제 너무 쉬워.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두 가지고, 셋 중에 하나 나오니까 세 가지고, 넷 중에 하나 나오니까 네 가지예요. 뭐가 돼요? 24가 돼요. 오케이? 너무 쉽냐? 투이지? 그렇지, easy. 그 발음 정확해요? 다시 해봐요. easy. 좀 더 이빨을 봐보자. 수영도 봅시다. 수영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다라는 느낌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나 이제 이 문제 진짜 나 항상 이 문제 읽으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이런 문제 항상 있어. 4명 학생이 각자의 모자를 가져와서 한 개씩 쓰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갑자기 다른 사람 모자를 왜 써, 더럽게. 좀 궁금했는데요. 이게 저 서윤이 머리랑 쌤 머리가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크기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뭐가 하러 다른 사람 머리?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가지. 나중에 어떤 문제도 있냐면 남의 방을 들어간대. 우산도. 갑자기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방 들어가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갑자기 남의 방에 왜 들어가? 내 방 있는데, 그지? 내 방이 편한데. 그래요? 남의 방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왜 그렇게 만들었나? 있으니까 그냥 합시다. 오케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야. 사실 지금 이거 있잖아.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거. 이것을 완전 순혈이라고 부르거든. 전문 용어가 있어요. 완전 순혈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긴 있어.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은 이렇게 봐봅시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고, D라는 학생이 있어. 그렇지? 이제 모자를 가져왔단 말이야. 이제 니들이 생각을 해봐. A가 B 거를 들고 갈 수 있잖아. 하나씩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B가 A 거 들어갈 수 있고, C가 D 거, 그러면은 C 거.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가 누구 거? 남은 게 C 거 들어가겠나? 그러면 D고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D 거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럼 C는 뭐고? C는 뭐야? A고, 얘는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A가 C 거를 들고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 3가지 있겠지. 그래요? 이거 이제 A, B, C를 이거 순서 바꿔 쓸 수 있잖아. C를 여기로 옮겨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 C를 여기다 옮겨 써가지고, 아니. 여기 이제, 얘 B, C, D인데, 이 B가 두고 간 건데, 이 B, C의 자리를 바꿨어.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얘 C가 들어간다라고 경우의 수를 나타내보면, 어차피 똑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도 몇 개? 3개야. C도 몇 개요? 3개. D도 3개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거를 대칭적인 형태다라고 하거든.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도 나열하면 3가지가 있는 거라서 9가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배울 거야. 오케이?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이건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했지? 했어? 어떻게 대입한다고? 큰 숫자부터 차분히 대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벌써 까먹었냐? 까먹지 마세요. 수학은 까먹는 학문이긴 한데 이렇게 했어요. 음화정이라고. 나중에 굉장히 강조할 거야.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봅시다. 확통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순열을 배울 거예요. 뭐? 문제 9번 안 풀 건데? 니들이 시험 볼 거잖아. 왜? 아니 앞에 풀어줬잖아 비슷한 문제. 그럼 이거 풀어줬으면 너희들이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항상 나한테 의존만 할 거야?
너희들 스스로. 너 너무 화냈어? 네. 미안해. 시무룩해 졌잖아요. 왜 애 기를 죽여요?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야.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야. 너희도 1년 동안 봤을 거 아니야. 우리 거의 1년 봤냐? 봐봅시다. 진짜 지겨워질 것 같아요. 봐도 잘생겼으니까 지겹지 않아요. 봐도 살이 불어나서 달라요. 내가 봐도 살이 찌불어나?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또. 봐봅시다. 순열 봅시다. 순열. 순열은 말 그대로 해석해봐. 이거 뭐야? 말 그대로. 뭐겠어? 순서대로 열거한. 그렇지. 맞냐?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거 맞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실제적으로 정의가 있겠지.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예요. 오케이? R개를 나열하는 건데 이 R은 범위가 있어. 당연히 뭐보다는 적어야겠어요? n보다는 적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건데 n개보다 더 많이 뽑을 수 없잖냐? 근데 0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빼자. 오케이, 거꾸로 적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0일 수 없죠? 응, 0일 수 없어요. 빵개를 뽑는 경우도 나중에 정의를 내릴 거야. 빵개를 뽑는 경우도 나중에 정의를 내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까?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 건데 여기다 쓰자. 5개에서 3개를 택하여 나열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택하여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2, 3, 4, 5가 있어. 3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 자리에 집어넣을 건데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5가지. 그 다음은 1개 빼고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n에 대해서 식으로 바꿔주면 n에 대해서 식으로 바꿔주면 n에 대해서 3개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n가지, n-1가지, n-2가지라고 놓아줄 수 있겠어요? 이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npr이에요. 이게 순열을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 p를 끌고 온 거예요. p.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n-1, n-2 이게 몇 개 나열되겠어? R개. 그렇지, R개. 그럼 이게 R개 있잖아. R개 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요? n-R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네. 혹시 오유유유 이렇게 써도 될까? 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n-r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0부터 r-1까지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n-r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을 거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성질 첫 번째는 NPR.
npn. 얘는 뭐가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야? 1까지 곱해지는 거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려요.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요거 있잖냐? 얘를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팩토리얼. 안 적어줘도 되겠지? 영어로 적어줘. 팩토리얼. 좀 부끄러우니까 지우자. 팩토리얼. 느낌표라고 안 부르고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n 팩토리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있고 이제 언제도 정의하냐면 실제적으로 0일 때도 정의를 내려요. 이게 한 개도 안 뽑는 경우잖아. 그 자체로 한 가지예요. 안 뽑는 거 있잖냐? 안 뽑는 거 그 자체로 한 가지 있다라는 거야. 1이라고 정의 내릴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사실이 있어. 팩토리얼인데 얘를 처리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봐봐. 일단 npr이다라는 것을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거든. n 팩토리얼을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것을 싹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것들을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이거를 나눠주는데 이 다음 거는 뭐예요? n-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n-r 이하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r 팩토리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npn을 한번 적어봤더니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0 팩토리얼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0일 것 같잖아. 이게 뭐가 되겠습니다? 1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0 팩토리얼을 이제부터 뭐라고 정의 내리겠다고? 1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연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순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음수의 팩토리얼 시험 없어요. 그거 없어요. 없어요? 음수의 팩토리얼 쓰고 싶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일단 없어요. 네. 없어요? 궁금하잖냐. 아무튼 순간 내가 궁금해져서 이 10번 있잖냐. 나중에 풀게. 오케이. 이제 이 경우를 하나씩 구해볼 거거든. 여기 옆에 있는 경우를 하나씩 구해볼 거야. 다시 구한다고요? 하나씩 해보겠다고. 봐봐.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4명이 있어요. 9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9, 8, 7, 6 이렇게 곱한 거요? 9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적어도 맞았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팩토리얼로 답을 적었을 때 있잖냐. 난 맞았다고 할 건데 혹시 센 답지를 봐보면 다 계산돼요.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건 니들이 맞춰봐. 오케이? 너희들이 맞춰봐. 근데 너희 외우세요. 5팩은 뭐냐면 120이에요. 6팩은 뭐냐면 720이에요. 이 정도는 외우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4팩은 24예요. 14팩은 얼마예요? 14팩 그거는 계산기 두들기세요. 오케이? 내가 모르는 사실은 묻지 마. 알겠지? 나 몰라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내가 말 안 했나? 2에 50 몇 제곱까지 계산해 봤다고? 40 몇 제곱인가? 어렸을 때 그냥 할 일 없어 스케치북 써갖고 해봤어. 진짜 해볼까? 하지 마. 시간 낭비. 그걸 엑셀에 내가 해봤는데 엑셀에 2 곱하기 처리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거든? 엑셀로? 네. 그러면 이제 그 해봤더니 어디까지 해봤어요? 이게 이제 또 오류를 나타내는 기호가 나오더라고. 칸을 넘어가니까 이게 칸이 넘어가 오류를 나타내는 기호가 나타나서 계산기 하면 가끔가다 2
나오지 않나? 봐봅시다. 1이 이웃하는 경우,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뭐 1학년이 이웃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학년이 이웃하면 어떻게 돼야 돼? 1학년 한 명 있고 1학년 2명 있어요. 얘가 이웃한대.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얘를 묶어줘야겠지.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에요? 7명. 나머지 7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결국 얘는 무엇을 나열한 거랑 똑같아요? 8명을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래요? 8명 나열하면 경우가 몇 가지지? 8팩. 그렇지. 8팩토리얼 경우가 있고. 이제 이 2명을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묶음을 나열하고 이제 묶음을 묶고 나머지를 나열한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도 나열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학년도 당연히 똑같겠지. 2학년은 어떻게 하겠어? 3명을 묶겠네. 그렇지? 3명 묶음이랑 나머지 몇 명 있어요? 6명 있어. 그러면은 묶음이랑 6명이니까 7명을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지? 7명 나열하고 2학년 3명을 묶었으니까 이 3명을 나열하는 경우도 곱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한 경우를 빼야죠. 그렇지. 이웃한 경우를 빼면 돼요.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9팩에서 2 곱하기 8팩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7 곱하기 8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 7 곱하기 8팩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2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체들 빼면 돼요? 전체들 빼면 돼? 맞아? 전체 빼면 되냐고?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하냐고? 전체에서 빼면 돼? 왜 안 돼요? 그렇지. 2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이게 이웃이 2학년 A, 2학년 B가 있고 좀 나머지 있고 2학년 C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경우도 어쩌야 됩니다? 빼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도 빼려면 지금 화가 날 지경이야? 그럼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먼저 1학년이 아닌 경우를 나열해요. 먼저 뭐 한다고? 먼저 1학년이 아닌 경우를 나열해요. 그럼 두 번째, 괜히 한글로 적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 사이사이에 넣겠습니다 하는 거야. 사이에 넣는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1학년이 아닌 경우를 나열하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7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 가지가 있네. 옆에다 적을까? 7팩토리얼 가지가 있네.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1학년을 나열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가 총 몇 군데가 있지? 8군데가 있네요. 이 8군데에 1학년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볼 건데 얘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 8번 자리거든? 그러면은 1학년 A라는 친구랑 1학년 B라는 친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1학년 A가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 있어요? 8자리. 1학년 B가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 있어요? 7자리.
이것을 퍼뮤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순열로 써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8개 중에 이 8개 중에 2개를 뽑아놔야겠습니다라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8P2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7팩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문제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이 밑에 문제도 어떻게 풀겠어요? 이제 3명 이상이면 이렇게 풀 수가 없거든. 이 뺀다라는 거 개념 자체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먼저 몇 명을 먼저 나열하고 6명을 먼저 나열할 거 아니냐? 2학년이 3명이니까 6명을 먼저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6명을 먼저 나열하고 이제 어떻게 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7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애들을 넣어주겠습니다라는 건가? 그래? 그러면 7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 나열하겠습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6팩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가 이네요.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거 끝나나요?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까지 할 건데 너희들이 그러면 어디를 풀어오면 되냐면 순열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아니야. 순열 조합이라고 써진 거 있거든? 거기 앞까지만 풀어오면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 안 했잖냐? 아 잠깐만 하나 안 한 거 있어. 여기 있잖냐? 요거를 차라리 하고 이거를 뺄까? 잠깐만. 이걸 나중에 할게요. 이거 기호 처리하는 거 있지? 이거 앞까지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넘겨봐. 앞으로 넘겨봐. 앞으로. 이 기호 처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이거부터 해봅시다. 마스터. 우리가 사실 이거 매스 마스터라고 내가 적으려고 했는데 M이 2개나 있어가지고 T도 2개나 있어가지고 A도 2개도 있어가지고 쫑으로 바꾸면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수학을 마스터하는 의미에서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이제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너희들이 사전식 배열을 아나? 영어사전 한 번이라도 들춰봤어요? 근데 저 집에 엄청 두꺼운 영상 있어요. 있겠지. 한번 안 펼쳐봤지? 요즘은 다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요? 조금 마음 아프네. 아무튼 영어사전은 A부터 시작해요. A, B, C, D 이 순서대로 뭘로 하는 거예요?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문제 풀 때는 봐봐. 이거 순서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 알죠. 딱 하면 딱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전식 계열로 영어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제 뭘로 바꿔주세요라는 거야?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냐? A. 그 다음 E. 그 다음 뭐야? M. 그 다음에 S, T, R. 왜? QRST예요. STR 아니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요? 그래요? 맞나? A, B, C. 사전 안 보셨어요? 아, 그러네. R, S네. 오케이. 나도 일일이 다 세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기억이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로 바뀌었잖냐? 이게 이제 뭐예요, 마스터는? 3, 1, 5, 6, 2, 4. 이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예. 그럼 맨 처음에 1로 시작하는 문자는 몇 개 있는가? 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네. 5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5팩토리얼만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머지 숫자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2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도 5팩토리얼만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으로 시작하고 이제 1이야. 그 다음 가장 숫자는 작은 숫자는 2지 않냐?
2로 시작하는 거는 3팩토리얼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게 3팩토리얼만큼 있을 거고, 5로 시작하는 건데 이제 2로 시작하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팩토리얼만큼 있을 거고, 4로 시작하는 것도 2팩토리얼만큼 있을 거야. 이제 등장하네. 6, 2, 4. 그 다음에 등장하는 숫자가 6, 2, 4예요. 그래? 네. 1부터 6까지 나열하는데 순서대로 나열해 본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120개, 120개, 6개, 6개, 4개, 4개니까 120, 이게 아니에요? 뭐? 2개, 2개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256이니까 얘는 몇 번째예요? 257번째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200번째는 언제 있겠어요? 2일 때 앞자리. 그렇지. 앞자리가 2일 때 200번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보면 돼. 이것도 천천히 하나씩 가면 돼. 1일 때가 120개가 있어. 아직 80개 더 가야 되거든. 그럼 2일 때는, 맨 앞자리에 1일 때는 몇 개 있어요? 24개가 있어요. 4팩토리얼 24지? 네. 그 다음에 3일 때가 있네. 3일 때도 24개. 아직 멀었어. 4일 때도 24개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합쳤더니 얘가 몇 개야? 192개야. 네. 그럼 8개만 더 가면 되지? 네. 8개만 더 가면 돼요. 5로 시작하고 이제 8개 더 가봅시다. 5, 6도 있었나 문자? 숫자가? 네. 6도 있었네. 5, 6. 왜냐면 여기 이제 24개는 이제 포함돼 버리잖아. 6일 때 해봤더니 얘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지? 왜 6이야? 5 다음에 작은 숫자 1이지? 얘가 6개 있지? 그러면 이제 198개. 2개만 더 가면 되네. 5, 3이네. 네. 2, 5, 3. 가장 작은 거 뭐예요? 1, 4, 6이에요? 얘가 199번째니까 이제 그 다음 건 뭐가 돼? 1, 6,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해볼 수 있겠지? 네. 생각보다 쉽지? 오늘 들은 발언 중에 제일